(4-28로) 넘어오면 이송제도 전반에 대해서 34조 1항은 관할 의반에 따른 이송이라고 하고 35조는 관할이 잘못 낸 경우는 아닌데 잘 냈지만 그 사건에 좀 더 효율적이랄까 이 사건을 다루기가 편의성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를 상정한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35조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낸 케이스의 이송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A, B, C 중에 A면 A에다 냈는데 B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B로 보내는 거예요. 실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35조에 따른 이송은 없어요. 당사자 입장에서 아까 뭐 제주도와 서울 사람인데 둘 다 관할이 있어요. 제주에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서울 내는 사람이 뭐 제주도에 내겠어요? 서울 위주로 피고 중심으로 제주도에 안 내주고 자기가 예컨대 어떤 금전적인 청구를 하면 의무이행지로서 서울에 내겠죠. 그러니까 관할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주 사람은 너무 피곤한 거잖아요. 서울 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거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이송시켜달라. 근데 그럼 이송시켜달라고 할 만한 뭐 근거는 있어야죠. 단순히 제주도는 좀 판사가 봐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뭐 증인이 대다수 뭐 제주도에 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서울은 뭐 원고 주소지라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뭐 편한 게 하나 없고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이 사건을 잘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제주도가 훨씬 낫다라는 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이 껴있는 사건이라든지 이러면 이송 신청 한번 해볼 만은 하겠죠. 서울 자체가 관할권 없는 법원이 낸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재량 이송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판례에 나오는 것도 다 인정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 실제 인정된 거는 우리가 뭐 사건으로 접하지 못하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례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35조 이송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34조 2항은 조문은 34조 1항 다음에 있는데 거기 보면 내가 따로 떼놓은 것은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자기 사건이긴 한데 금액적으로 사건의 어떤 크기에 비춰서 자기 건데 뭔가 내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랬을 땐 합의부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독 판사로부터 합의부의 이송은 잘못 낸 건 아니에요. 잘못 낸 건 아닌데 단독 판사 자기로 왔는데 그 법원서 보기에는 조금 뭐 사회적 이목이 있다든지 뭐 해서 신중하게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낸 건 아니니까 조문 배치는 오히려 35조적인 속성이에요. 34조는 1항은 잘못 낸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이고 34조 2항은 속성적으로 보면 잘못 낸 건 아니고 재량 이송에 가까운 35조에 가까운 그런 거예요. 근데 조문이 그렇게 34조 속에 1, 2항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문을 떠올릴 때 34조 2항은 사실은 1항과의 같은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34조 1항은 잘못 낸 경우의 것이고 34조 2항은 잘 냈지만도 뭔가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 보낸다라는 의미의 이송이니까 오히려 35조의 이송과 마찬가지의 어떤 취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쪼개서 조문 배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해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은 특별재판적도 하나 있고 이송도 하나 있는데 보통 지금 우리가 특허 침해 소송 이런 것에서는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중시하는데 지금 일단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데 놔두세요.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는 전문성 때문에 국제거래와 함께 관할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토지관할로 그 배치된 법원에 곳곳에 가서 하기에는 조금 전문성이 높다고 쳐서 좀 어떤 누적된 그런 처리 실적 같은 게 있거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쌓인 게 있는 데서 처리하도록 각각의 원래처럼 피고 주소지라든지 원래 일반 손해배상 사건과 같은 식으로 낸다면야 뭐 막지는 않지만 어떤 좀 그런 축적된 그런 게 있는 정보 내지는 축적된 자료가 있는 데 가서 내게 어떤 식으로 하나 앞에 세팅해놨냐면 24조인가 어디 가서 보면 그런 사건은 해당 토지관할에
고등법원 있는 데에 가서의 그 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어려운데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예컨대 일반 손해배상이면 저번 때 우리가 진주에서 뭐 특허 뭔가 머리를 써서 뭐 잘 만들었는데 누가 침해했어요. 그러면 일반 손해배상으로 치면 어디다 내면 되겠어요? 진주 사람들끼리 뭐 싸움이 났다고 쳐봐요. 진주 지원에다 내면 돼요. 그렇잖아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뭐 이렇게 내면 되죠. 뭐 그래 내면 돼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대전에서 뭐 충남에서 어디쯤 할까? 충남에 천안이 충남인가 경기도인가? 충남. 그러면 천안은 지방법원일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인가? 아니면 그 자체가 지방법원은 아닐 거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인데 천안에다 내면 되는데 어디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24조에 따르면 어디다 낼 수 있어요? 어디다 24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이해되겠어요? 24조 조문 한번 읽어봐봐요. 읽어줘봐요. 그렇게 읽히나 읽어질 수 있나? 제24조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해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만에 그 읽혔어? 한 번만에 이해가 돼서? 나는 이해 안 되던데 한참 읽어. 그러니까 원래의 것도 낼 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어떤 걸 줬어? 니네가 낼 수 있는 것에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지방법원 가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이 어디야? 지금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방법원 가서 낼 수도 있다. 거기는 조금 그런 게 축적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그냥 일반 사건처럼 특별재판장 찾아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야. 거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36조의 또 이송은 뭐야 그럼? 36조의 그런 지적재 사건하고 국제거래 이송. 그것도 조문 한번 또 읽어줘봐. 36조 조문 좀 한번 읽어줘. 제36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1항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야? 이송은 원래 지금 천안에다 냈는데 이제 이거 그냥 일반 사건처럼 냈는데 도중 보니까 이거 현찮아. 이거 제대로 가서 좀 해보고 싶어. 이때 이송시킬 수 있다. 어디로? 대전지방법원으로. 이해하겠어? 36조는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 낸 건 아니지. 36조도 잘 봐봐. 원래 사건처럼 낸 거야. 천안지방법원,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잘못 낸 건 아닌데 이런 사건은 원래 24조에처럼 직접 가서 여기도 또 직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직접 그렇게 냈으면 됐는데 처음에는 그 생각부터 했는데 제대로 한번 거기 가보자 라는 류의 이송도 가능하다는 거지. 되겠지? 이해할 수 있어? 맞아? 나는 그렇게 이해해. 막 문장이 어려워. 그게 이제 지적재산하고 지적재산도 아니야. 지식재산권이라고 또 용어도 바뀌었는데 국제거래는 그런 어떤 전문성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송제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송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34조 1항과 이건 관할의배니까 이건 직권으로 하는 거고 35조의 재량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을 보면 34조 1항은 당사자의 신청이란 말이 없어. 직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직권으로. 되겠지? 조문.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으로 내려지는데 이 이송을 하라 마라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이송 신청을 재량이송의 경우는 아까 거의 안 받아준다고는 하지만 했다가 안 받아주면 뭔가 한번 불복을 할 수 있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게 조문에 있어. 39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34조 1항의
경우도 이 즉시항고를 쓸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 그래서 판례가 하나 나오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3사조 1항은 뒤에 가서 봐요. 즉시항고라는 4-31 가서 이제 이송 신청을 했는데 이송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송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좀 뭐가 불편하니까 어디로 가고 싶은 거겠죠.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인데 못 가게 하니까 기각을 했으니까 이송을 안 받아줬으니까 그거에 즉시항고를 하려는데 뭐는 되느냐는 35조의 경우는 신청권이 있으니까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면 되는데 34조 1항의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송 신청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 받아준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학설이나 나는 뭐 굳이 안 된다고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판례는 부정한다라고 각조 30번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각조 30번 보면. 그 논거는 34조 1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이송으로 딱 해준 건 없다. 요건에 보면. 그건 법원이 잘못 왔으니까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네가 요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에 따른 이 자주지되는 이송은 아니다. 이건. 35조의 경우는 원래 제대로 냈지만 네가 뭔가 불편하다고 신청을 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오케이 해줄 수도 있지만 오케이 못 해준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면 그때의 즉시항고를 얘기한 것에 불과한 거다. 이해하겠죠? 되겠어요? 그런 거기에 논쟁거리가 하나 있어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니까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송의 효과는 38조에 보면 이송받은 법원은 이제 따라야 한다예요. 이송받은 법원이 기소된다. 이송받은 법원이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한테 올 게 아니야. 그걸 이제 왔다리 갔다리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사에 보면 고소하고 경찰서 가면 우리가 나 아니라고 헐로 보내고 또 어쩌 가서는 또 헐로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뭐 뺑뺑이 돌린달까 뭐 그런 것처럼 여기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설사 이거 우리한테 올 게 아닌데 하더라도 이송이라는 것은 관할을 어떤 배분해서 하라는 정도인데 그게 뭐 그렇게 A라는 법원에서 못할 거가 B 법원에서만 하는 거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뭐 그냥 참고 이제는 해라. 설사 본인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게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따라라. 뭐 그런 기속력이죠. 만약 이송받은 법원이 이송 사유와 관할권의 존보를 심사하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악착같이 따져서 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은 소극적인 권한쟁의의 시간을 소비해서 본안 심리의 전제에 불과한 뿐인 관할 문제로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매몰돼서 심리의 지연을 초래하고 당사자한테도 손해를 끼치게 되니까 그냥 해라 라는 게 취지이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의 이전은 40조인데 계속된 것으로 잘못된 법원에 내서 이송이 되더라도 원래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건 어떤 때 유용해요? 관할 때문에 이송이 됐지만 자기가 소송을 내서 시효를 중단시켰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빵꾸 나서 어디로 이송되면서 제대로 접수되는 식으로 제대로 된 법원 가는 와중에 그게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본다면 그게 잘못은 냈지만 애초거 기준을 안 해주면 잘못하다. 자기가 물론 미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넘어서서 이게 도가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요 조문이 유용한 거죠. 소송 계속이 이전돼서 소송 계속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보내진 수이송 법원이라고 그래요. 이송을 받은 법원 받을 숫자 써서 이송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애초에 잘못 냈고 그래서 보내졌고 거기에 다시 제대로 이제 이송 받은 법원에서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만 시효 중단적인 효과는 계속된 것으로 본다니까 애초에 낸 것을 기준으로 봐서 애초에 잘 중단시켰으면 그 2, 3개월 사이에 또는 한 5, 6개월 사이에 그 이송되는 와중에 이렇게 넘어서도 괜찮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유용한 조문이죠. 그다음에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이제 기록을 보내야겠죠. 새로 잘 거기서 다뤄야 되는 법원서. 다만 긴급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급하면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37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문이 2조부터 25조까지는 특별재판적이었고 그 다음에
26조는 사물관할에 관련된 조문이었었어요. 쭉 조문을 보면 사물관할에 있어서 소가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거고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보세요. 아까 x가 y를 할 때 관련 접해서 가르치는데 1과 2가 지금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손해배상 받는 게 1억 5천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불법행위에 기한 아까 그림 지웠는데 민법 750조에 기한 1억 5천만 원 390조에 기한 1억 5천만 원인데 구소송문이로는 이게 별개의 사건이잖아요.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고 해서 되면 1억 5천, 1억 5천 합쳐서 별개의 사건이면 3억이 되니까 합의부가 나질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1억 5천으로 봐서 단독재판부일 것 같아요. 신소송문 이론을 하나로 본다면 뭐 그런 고민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사건 두 개로 본다면 병합됐다는 개념을 인정하면 지금 사물관할 정할 때 여러분은 이제 사물관할 정할 때 하나의 청구고 그 청구 금액이 2억 원이냐 아니냐 갖고 이제 구별하면 된다고까지 일단 알았는데 두 개를 붙여냈는데 아니면 원본이 2억인데 이자 내지 지형 손해금이 한 500 정도 돼요. 그래서 2억 500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2억 500만 원. 2억 500만 원. 원본 2억에 뭐 이자 같은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지금 내가 던졌어. 사물관. 그게 26조, 27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문에. 25조 다음에. 어떨 것 같아? 일단 첫 번째. 2억 원 청구에 대해서 하여튼 2억 500만 원 청구했는데 실은 2억 500만 원의 구성이 원금 2억 원에 500만 원 짜투리 이자 같은 거였어. 어떻게 될 것 같아? 2억 500만 원짜리 그 청구는. 단독재판부일 것 같아? 합의재판부 같아? 2억이 기준이야. 2억까지는 단독재판부야. 금전적인 청구를 말한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500만 원이 붙어서 2억 500원이니까 그냥 단순 수치적으로는 합의부일 것 같은데 그건 흡수돼. 원본만 갖고 따져. 그럴 때. 흡수주의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흡수주의. 응?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요 상황을 말했는데 그럼 그 전에 X와 Y가 내가 돈을 빌려줬어. 1억 5천만 원. 그런데 가서 또 따지다가 그 사람이 나를 패가지고 막 다쳤어. 1억 원 정도. 1억 원은 좀 그렇긴 한다 했더니 1억 원 정도 손해배상도 청구도 같이 했어. 병합시켰어. 이왕지사 내가 대여금도 받아야 되는데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손해배상도 1억 청구해서 합쳤더니 2억 5천이야. 근데 낱낱으로는 1억 5천과 1억이야. 근데 이게 각각 했을 때는 1억 5천, 각각 1억 원은 단독재판인데 이게 한 절차에 묶어냈을 때는 적어도 단독이냐 아니냐 사물관할만 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래? 합쳐서? 그러니까 2억 5천이 돼서 그러면 이 케이스는 1억 5천, 1억 5천인데 하나는 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1억 5천이고 하나는 계약 책임에 따른 1억 5천이에요. 이 경우. 병합으로 본다면 아까도 이것도 소외병합이었는데 대여금과 손해배상도 청구 두 개 들어간 거야. 동일인 사이에 하나는 빌려준 돈, 소비대차에 따른 거고 하나는 손해배상 들어갔어. 그때는 합치니까 합의부라고 했잖아. 이때는 이것도 지금 병합이야. 이것도 병합이거든. 이것도 병합이야. 근데 이 병합과 이 병합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내가 질문했겠지. 똑같은 거면 뭐 두 번 나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 똑같은 거 물어보지는 않지. 어? 다를 거는 같지. 근데 뭐에서 다를 것 같은가? 분명히 지금 상황자는 둘 다 합치면 2억은 넘어. 근데 내가 두 개 상황을 설정한 거는 다르겠지. 그치? 이건 뭐야? 같은, 둘 다 병합도 병합이야, 둘 다. 근데 이건 진짜 생으로 병합인 거고, 요건 뭐야? 우리가 뭐 신소송문이론에서 논란도 있듯이 뭐야? 결국은 얼마 받으려는 거야? 1억 5천만 원 받으려는 거잖아, 1억 5천. 그러니까 이런 건 흡수주의야, 이런 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거 있어. 주채무자한테 돈 1억 5천 빌려줬는데 이왕 내친 김에 보증인 1억 5천만 원 네가 혹시 주채무자 거 보증서가 알아? 이런 것도 공동소송인데 흡수주의일 것 같이 느낌이 있다. 맞아. 흡수주의야 그런 거. 그 1억 5천 1억 5천에서 어떻게 보면 두 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 사람이 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 독립이라 뭐 이렇게 다 배우지만 그건 결국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야? 3억 받으려는 건 아니잖아.
1억 5천 받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3억으로 하면 안 되지. 1억 5천으로 해서 단독 재판부지. 그러니까 흡수주의라는 거 이해되고, 그지? 아까 원본과 이자는 짜투리 날린다. 뭐 그런 게 26조, 27조와 그것에 따른 규칙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있어. 응? 되겠지? 이해는 하겠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 그렇게 거울 건 없어. 상식적인 걸 그렇게 규율을 했으니까. 응? 근데 문제는 뭐 이자가 진짜 배보다 배꼽이 컸을 때 흡수시키는 게 합리적이냐 뭐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 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자는 원본에 종속된다 뭐 이런 정도 개념에서 원본만 갖고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제일 치사하게 내는 건 막 그 2억 갖고 2억은 2억까지야. 뭐 그러니까 미만과 이하 그거 그러니까 2억 딱 주면 2억이 이게 까지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기준으로 2억으로 자꾸 물어보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야. 그냥 분명한 1억 5천이든 2억 5천이든 갖고 내야지. 딱 2억 갖고 내면 갑자기 이하인가 미만인가 자꾸 헷갈려. 또 순간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응? 2억까지야 2억까지. 그럼 2억 1억 원 이런 건 없어. 100단위. 야, 그 다음에 그래서 2억을 초과하는 거는 2억 이제 100이지 2억 뭐 20원 이런 거 없어. 2억 100이 아니고. 소가 기준은 이제 100단위로 해, 100단위.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조문이 26, 27, 그 다음에 지정관할 28, 합의관할 29, 변론관할 30, 전속관할 31 있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조문 쭉쭉쭉 가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25 와서 직권조사사항이다 32조. 그 다음에 관할권 의배의 경우는 이송으로 처리된다. 뭐 이런 거고. 재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33조, 34조 1항, 35조의 이송. 이런 게 그 다음에 4-28 가보면 34조, 35조. 그 다음에 36조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른 이송. 그 다음에 37 긴급처분할 수 있다. 38 기소받는다. 그 다음에 39조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0조 소송 계속이 애초의 소재기 시점 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의송 법원에 이제 새로 접수된 경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잘못된 법원에 낸 거에 예컨대 시효중단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 시효중단이 된 것이다. 이런 조문으로 지금 어디까지 펼쳐진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40조까지 있었잖아. 그럼 40조까지 딱 끝나고 이제 나서 41조부터 조문이 쭉 있잖아. 41조부터 50조까지가 무슨 조문이었어? 딱 그렇게 나. 그렇게 딱 있었잖아. 그 다음에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첫 조문이죠. 되겠어? 그게 지금 조문이 연결되고 있는 거야. 어? 지금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없어? 없으면 수고했어요. 오늘 일단 거기까지 나간 거야. 이송까지 다 나간 거야. 질문 없어요? 수고했어요.